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실지도 모르겠네요. 요즘처럼 프랜차이즈 카페가 흔하지 않던 시절, 다방은 그저 커피를 마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은밀하게 이어지던 장소였죠. 담배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붉은 커튼 뒤로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들리던 그곳. 낮에는 신사들이 신문을 펼쳐들고 저녁이면 연인들이 구석 자리를 차지하던 그 미묘하고도 야릇한 분위기 기억하시나요? 라디오에서는 어느 여가수의 애절한 노랫소리가 흘러나오고 마담은 새빨간 립스틱을 바른 채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미소를 짓죠. 어떤 이는 사업 얘기를 하고 어떤 이는 사랑 이야기를 속삭입니다. 커피잔을 사이에 두고 오가는 시선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인 제가 그 묘한 공간에서 운명을 만난 순간에 대한 기억입니다. 26의 제가 별빛 다방 창가 자리에서 처음 그녀를 마주했을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야, 내일 시간 있냐? 전화기 너머로 친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묘하게 웃음기가 섞인 목소리였죠. 왜? 무슨 일인데? 괜찮은 사람 한 명 소개해주고 싶은데. 어때? 가슴이 두근 하고 뛰었습니다. 소개팅. 그 단어만으로도 입안이 바짝 마르더군요. 어떤 사람인데? 직접 만나봐. 내가 보장하는데. 후회 안 해. 친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별빛 다방 내일 오후 3시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별빛 다방.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묘한 전율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번화가에 있다는 그 다방은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낮에는 평범한 다방이지만 저녁이면 조금 다른 분위기가 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설마 그런 데서 소개팅을?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26, 아직 변변한 연애 한 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저였으니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뒤척이며 상상했죠. 어떤 사람일까? 예쁠까? 나를 마음에 들어 할까? 새벽까지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어느새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토요일 아침, 월급날이 지난 주말. 주머니는 그나마 두둑했지만 마음은 더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그리고 별빛 다방이라는 그 묘한 공간에서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거울 앞에 선 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새로 산 와이셔츠를 입고 머리에는 포마드를 발랐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머리를 빗고 또 빗었죠. 면도는 2번이나 했습니다. 혹시 모를 수염 자국이라도 남아있을까봐. 아들, 어디 가니? 그렇게 멋부리고. 어머니가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물으셨지만 저는 그냥 친구 만나러요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소개팅이라는 말을 하면 뭐라도 챙겨주실 것 같았거든요. 버스를 탔습니다. 토요일 오후의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평소보다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긴장했을 때 그렇잖아요. 모든 게 또렷하게 느껴지는. 만약 내 스타일이 아니면 어떡하지? 대화가 안 통하면? 아니, 만약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면? 버스 안에서도 계속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손수건으로 몇 번이고 닦아냈죠. 그렇게 도착한 별빛 다방. 번화가 한 모퉁이 2층 건물이었습니다. 붉은색 간판에 별빛 다방이라는 글씨가 반짝이고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는 붉은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니, 잘 보이지 않았죠? 계단을 올라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한 계단 오를 때마다 가슴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 촉감이 느껴졌죠.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드르륵 문을 열자 경쾌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그 순간 다방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실내, 붉은 조명이 은은하게 깔려 있었고 구석의 테이블에서는 신사 한 명이 신문을 펼쳐 들고 있었습니다. 카운터 뒤에서는 30대쯤 되어 보이는 마담이 새빨간 립스틱을 바른 채 저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낮은 목소리, 묘하게 허스키한 톤이었습니다. 그리고 창가 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우리의 첫 만남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던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붉은 커튼을 배경으로 오후의 햇살을 받으며 살짝 웨이브진 단발머리, 하얀 블라우스, 무릎까지 오는 검정 치마, 그리고 그 눈빛, 뭐랄까요? 청하면서도 어딘가 신비로운, 순수하면서도 묘하게 요염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더 부드러웠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 같다고 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듬거렸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더듬지 않았을 텐데 이상하게 말이 꼬였죠. 기다리셨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반쯤 식은 커피가 놓여 있었거든요. 그녀는 아마도 한참 전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겠죠. 혼자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그 작은 배려가, 그 우아한 거짓말이 오히려 저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녀 맞은편에 앉자 마담이 다가왔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커피 2잔 주세요. 설탕은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담이 물러가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느린 발라드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담배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에요. 소문은 들었지만. 소문이요? 그녀가 살짝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묘한 미소를 지으며 아니. 그냥 별빛 다방이 유명하다고 들어서요. 사실은 다른 소문을 듣긴 했지만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었죠. 저녁이면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그런 소문들 말입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하얀 도자기 잔에 담긴 진한 블랙커피.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녀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가냘픈 손가락, 하얀 손등. 그리고 그녀가 고개를 살짝 들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그 한마디, 그 부드러운 목소리와 함께 그녀의 눈빛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배려하는 듯하면서도 어딘가 은근한 그런 눈빛이었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 이 사람이구나.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면서도 달콤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녀를 보고 있어서 모든 것이 달콤하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네요. 과연 우리들의 대화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리고 이 묘한 떨림은?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당연했죠. 날씨가 좋네요. 네, 그러게요. 요즘 일은 어떠세요? 바쁘진 않아요. 괜찮은 편이에요. 이런 평범한 대화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녀가 커피를 마실 때마다, 고개를 살짝 숙일 때마다,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길 때마다 저의 시선은 자꾸만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을까요? 가끔 그녀의 눈빛이 저를 훔쳐보다가 눈이 마주치면 슬쩍 미소 짓곤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어릴 때는 어디서 자라셨어요? 저요? 시골이요.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추억을 더듬는 듯한 톤으로.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었어요. 지금도 그 맛을 못 잊겠어요. 여름밤에는 마당에 멍석 깔고 누워서 별을 세곤 했죠. 별이 정말 많았어요. 지금처럼 도시에는 별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별빛 다방이 마음에 드셨나요? 네. 별을 좋아하시니까 이 다방 이름이. 그녀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었죠. 입술이 살짝 벌어지고 하얀 치아가 보이고 눈가에 작은 주름이 잡히는 그런 웃음.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저는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도시에서 자랐어요. 아버지하고 야구장에 가곤 했죠.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야구 좋아하세요? 네, 요즘도 가끔 봐요. 혹시 야구 좋아하세요? 저는 야구는 잘 몰라요. 하지만 설명해 주시면 같이 보고 싶어요. 같이 보고 싶다.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같이라는 단어. 미래를 암시하는 그 말. 커피잔이 비었습니다. 하지만 일어설 수 없었죠.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하나 더 시킬까요? 좋아요. 그렇게 두 번째 커피가 나왔습니다.
밖은 어느새 해가 기울기 시작했고 다방 안의 조명이 더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붉은 빛이 조금씩 진해졌죠.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거죠. 다방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담배 연기가 더 자욱해지고 음악도 조금 더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몰랐습니다. 오직 서로만 보고 있었으니까요. 취미가 뭐예요? 저는 책 읽는 거 좋아해요. 조용한 데서 혼자 책 읽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떤 책이요? 시집이요. 김소월, 한용운. 그런 시인들의 시를 좋아해요. 읽어주실 수 있어요? 좋아하는 시를. 그녀가 잠깐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달래꽃. 아세요? 네, 알아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그녀의 목소리로 듣는 시는 달랐습니다. 마치 노래 같았죠. 구슬프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그 순간 창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비는 어떤 의미를 가져올까요?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의 마음은? 톡톡톡톡톡.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습니다.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 그러다가 점점 거세졌어요. 우르르르. 여름날 오후의 소나기였습니다. 비가 오네요. 그녀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밖의 풍경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다방 안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마담이 조명을 하나 더 켰고 붉은 빛이 더욱 짙어졌죠. 담배 연기와 커피 향 그리고 비 냄새가 섞였습니다. 묘한 분위기였습니다. 낮도 밤도 아닌 비가 내리는 오후. 바깥 세상과 단절된 듯한 느낌. 이 공간 안에는 오직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것 같았죠. 비 오는 날은 그녀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커피가 더 맛있어요. 그리고는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미소였어요. 더 부드럽고 더 깊은 어딘가 은밀한 느낌마저 드는 미소. 정말 그러네요. 저도 커피를 마셨습니다. 사실 맛은 잘 모르겠었죠. 그저 그녀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창밖에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뛰어다녔고 차들은 물을 튀기며 지나갔습니다. 이 비 금방 그칠까요? 글쎄요. 1시간쯤은 더 올 것 같은데요. 그럼 그녀가 살짝 머뭇거렸습니다. 조금 더 있어도 될까요? 비가 그칠 때까지. 물론이죠. 저도 더 있고 싶어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후회했습니다. 너무 솔직했나? 너무 티가 났나? 하지만 그녀는 웃었습니다. 귀엽다는 듯이. 저도요. 짧은 대답. 하지만 그 한마디가 저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다방 안에 다른 손님들도 더 들어왔습니다. 비를 피해 들어온 사람들, 약속이 있어 온 사람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배경음처럼 깔렸지만 이상하게도 우리 둘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빗소리만, 그리고 서로의 목소리만. 오늘 정말 즐거워요.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사실은요. 그녀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소개팅 나오기 전에 정말 떨렸어요. 1시간 전부터 와서 기다렸거든요. 저도 알았어요. 커피가 식어 있더라고요. 어머. 그녀가 당황한 듯 웃었습니다. 볼이 살짝 붉어졌죠. 들켰네요. 창피해요.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좋았어요. 저만 떨린 게 아니구나 싶어서 하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편안한 따뜻한 침묵이었죠. 빗소리가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나기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비가 그치면 우리 둘은 헤어져야 할까요? 아니면 비는 1시간쯤 지나 그쳤습니다. 창밖의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고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았습니다. 젖은 도로가 석양을 반사하며 반짝였죠. 슬슬 일어나야 할 것 같네요. 그녀가 말했지만 일어서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산서를 달라고 해야 하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더군요. 조금만 더 하고 제가 말했습니다. 네, 조금만 더 있고 싶은데 안 될까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환한 미소였어요. 저도요. 근데 배가 고파요. 순간 정적이 흘렀고 우리 두 사람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다방 안에 다른 손님들이 우리 둘을 쳐다볼 정도로. 그럼 저녁 같이 드실래요? 용기를 냈습니다. 소개팅이 끝나면 헤어지는 게 보통이지만 저는 더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좋아요. 망설임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다방을 나섰습니다. 종소리가 다시 경쾌하게 울렸죠. 띵띵띵. 밖은 비가 갠 뒤에 상쾌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젖은 아스팔트에서 물냄새가 났고 저녁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냉면 어때요? 비 온 뒤에는 냉면이 맛있잖아요. 좋아요.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 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었지만 점점 가까워졌어요. 어깨가 살짝 스칠 때마다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냉면집에 도착했습니다. 작고 허름한 곳이었지만 사람들로 푹 적이는 곳에 도착하면서 여기 맛집이에요? 네, 숨은 맛집이에요. 함께 냉면을 먹었습니다. 김치 한 조각을 먹고 국물을 홀짝이고 면을 후루룩 소리 내며 먹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인데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했으니까요. 맛있어요. 그쵸? 여기 육수가 진짜 끝내줘요. 어느새 해가 지고 거리에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버스 타면 금방이에요. 그래도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밤 공기가 시원했고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버스 불빛이 보였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전화 드려도 될까요? 네, 기다릴게요. 버스가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가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더니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빨간 후미등이 점점 멀어지고 결국 사라질 때까지 주머니 속에서 종이 한 장이 만져졌습니다. 그녀가 냉면집에서 슬쩍 건네준 메모지. 거기에는 전화번호와 함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별이 참 예뻤어요. 저의 입가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들뜬 마음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정말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둘의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다음 만남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전화를 걸기까지 사흘이 걸렸습니다. 너무 빨리 전화하면 급해 보일 것 같았고 너무 늦으면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렇게 고민하다가 수요일 저녁 떨리는 손으로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뚜루루루 뚜루루루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조금 더 앳되게 들렸죠. 저 토요일에 별빛 다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니.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영화 보러 갈래요? 요즘 재밌는 거 한다던데. 네, 좋아요. 그렇게 두 번째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녀가 웃으면서 이제껏 우리는 통성명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서로 이름을 부르기로 해요. 제 이름은 소희라고 해요. 그쪽 이름은 뭐라고 부를까요? 저는 민망해하면서 혁진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물들고 낙엽이 떨어지고 소희와 저는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특별한 날에는 꼭 별빛 다방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소희와 저만의 특별한 장소가 되었죠. 여기가 우리 시작이었지. 맞아요. 그날 비 오던 거 기억나요? 당연하지. 소희가 비 오는 날은 커피가 더 맛있다고 했잖아. 부끄러워요. 그때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나도 엄청 떨렸어.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소희와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결혼하면. 결혼이요? 소희가 볼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아니 그냥 만약에 말이야. 좋아요. 만약에요. 작은 집에서 살고 싶어. 마당 있는 집, 거기서 같이 커피 마시면서. 그럼 저는 매일 아침 커피 끓여드릴게요. 우리의 대화는 끝이 없었습니다. 미래의 집, 아이들, 함께 가고 싶은 여행지. 어느덧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고 저는 소희의 차가운 손을 주머니에 넣어주었습니다. 춥지? 이제 안 추워요. 크리스마스 이브 저는 작은 반지를 준비했습니다. 월급을 모아서 산 그리 비싸지 않은 반지였지만 진심이 담긴 선물이었죠. 별빛 다방, 우리 둘만의 자리. 창가, 이거.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나랑 결혼해줄래?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죠. 네. 다방 안에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마담도 웃으며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하얗게 쌓인 눈처럼 우리 둘의 마음도 순백으로 가득했습니다. 과연 우리 둘의 결혼 생활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별빛 다방은 그해 연말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족들과 친한 친구들만 모인 조촐한 자리였죠. 신혼집도 작았습니다. 반지하 작은 방 하나, 부엌 하나.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죠. 소희를 닮아서 예뻤습니다. 이름 뭐로 할까? 별이. 우리 별빛 다방에서 만났잖아. 그리고 내가 준 메모지에 별이 예뻤다고 적었잖아. 별이. 좋네.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죠. 개구쟁이였지만 착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갔고 중학교에 갔고 고등학교에 갔습니다. 저는 승진했고 소희는 아이들을 키우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가끔 시간이 나면 별빛 다방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도 했죠. 엄마 아빠가 여기서 처음 만났단다. 우와, 여기 진짜 옛날 느낌이다. 그치? 예쁘지? 하지만 다방도 변했습니다. 손님이 줄었고 마담도 늙었습니다. 한때 붐볐던 그곳은 점점 한산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별빛 다방 앞에 재개발 공고가 붙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 재개발이라니. 마지막으로 다방을 찾았습니다. 폐업 전날이었죠. 마담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제는 머리가 새하얗게 센 할머니가 된 마담. 오랜만이네요. 네, 마담. 건강하셨어요? 늙었지 뭐. 당신들은 여전히 젊어 보이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커피를 마시며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만남 이야기, 비 오던 날 이야기, 프로포즈 하던 날 이야기. 여기가 없어지면 섭섭하겠네. 그래도 우리 마음속엔 영원히 남아있을 거야. 다방을 나설 때 뒤를 돌아봤습니다. 붉은 커튼, 낡은 간판, 추억이 가득한 그곳. 안녕, 별빛 다방.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며칠 후 그 건물은 헐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높은 빌딩이 들어섰죠. 세월은 더 흘렀습니다. 이제는 다방 대신 카페가 생기고
커피도 종이컵에 담겨 나오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노트북을 펴놓고 일하고 스마트폰을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아이들도 장성했습니다. 딸 별이는 결혼했고 아들도 취직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60을 넘긴 노부부가 되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여전히 손을 잡고 산책을 다닙니다. 가끔 별빛 다방이 있던 자리를 지나칩니다. 여기였지? 응, 여기. 우리 여기서 처음 만났었지. 벌써 몇십 년이 지났네. 그래도 어제 일 같아. 손을 꼭 잡습니다. 주름진 손이지만 여전히 따뜻합니다. 과연 이들에게 그 추억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지금도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이제는 원두를 직접 갈아서 내리죠. 취미가 생겼거든요. 여보, 커피. 거실로 가져갔습니다. 소희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커피잔을 건네받으며 소희가 말했습니다.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50년 전 별빛 다방에서 처음 들었던 그 말, 그 목소리는 여전했습니다. 당신 기억나? 처음 만난 날. 당연하지. 어떻게 잊어? 떨렸지? 엄청. 손에 땀이 날 정도로. 나도 1시간 전부터 가서 기다렸거든. 알았어. 커피가 식어 있더라고. 아직도 기억해요? 당연하지. 다 기억해.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예전 처음 만난 날 들었던 여가수의 애절한 노랫가락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노래, 별빛 다방에서 나오던 노래. 맞아. 음악에 맞춰 그녀가 어깨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도 따라 웃었습니다. 우리 참 운이 좋았지? 왜? 친구가 소개해준 것도, 별빛 다방에서 만난 것도, 그날 비가 온 것도 다 운이었던 것 같아. 아니야. 소희가 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운이 아니라 인연이었어요. 우리는 만날 운명이었던 거예요. 그래, 인연. 커피를 다 마시고 빈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갈까? 좋아요. 나란히 집을 나섰습니다.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그 시절 다방 한켠에서 피어올랐던 향기로운 추억, 담배 연기 자욱하던 공간, 붉은 커튼, 경쾌한 종소리, 그리고 창가에서 처음 마주쳤던 소희의 미소. 그것은 아마 저의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커피였을 것입니다. 지금은 사라진 다방이지만 그곳에서 피어난 추억만은 여전히 그의 마음 한켠에서 따뜻하게 식지 않고 있습니다. 손을 잡고 걷습니다. 여전히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방이라는 공간, 요즘 세대에게는 낯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을 살았던 분들에게는 참 묘한 곳이었죠. 커피 한 잔에 담긴 설렘, 담배 연기 사이로 오가던 눈빛, 붉은 커튼 너머의 비밀스러운 분위기,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장소가 있으신가요? 특별한 누군가를 처음 만났던 곳, 중요한 결정을 내렸던 곳,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그 장소, 지금은 사라졌을지라도 기억 속에는 영원히 남아있는 그런 곳 말입니다. 오늘 밤 따뜻한 커피 한 잔 앞에 앉아 여러분만의 별빛 다방을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시절의 향기가, 그 순간의 떨림이, 그때 그 사람의 미소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녹여줄 것입니다. 어쩌면 사랑이란 특별한 장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장소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별빛 다방 창가에서 시작된 우리 부부의 사랑처럼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 참 이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